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효민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바로 리본카 부산 지점인데요, 차가 정말 많이 나와 있죠. 제가 오늘 여기 왜 나와 있냐면 3월이라고 하면은 대학교 새내기 신입생들이죠. 그리고 대학교를 이제 막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통해서 새롭게 입사한 신입사원들이 있는 바로 그런 시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원래 살고 있던 집 근처에서만 생활을 하다가 대학 생활이라든지 직장 생활이라든지 이런 타지의 생활을 하게 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동수단인 자동차가 필요해지는 시점이 바로 3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렴한 차량들을 정말 많이 구매를 하더라고요. 근데 예전만 하더라도 세단, 아반떼, K3 이런 차량들을 정말 많이 선호했지만 지금은 또 바야흐로 SUV가 대세가 되는 바로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입생이나 신입사원들이 가장 원하는 소형 SUV가 진짜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 소형 SUV 종류들이 여기 부산 지점에 전부 널려 있으니까 이런 차량들을 오늘 한 번씩 쭉 둘러보면서 이 차량의 장점이 될 만한 포인트들 몇 가지, 그리고 이 차량의 시세가 대략 어느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짧고 간단하고 착착착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제일 먼저 인기 있는 차, 바로 티볼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티볼리는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정말 인기가 많고 특히나 여성분들한테 정말 인기가 많은 차량이에요. 둥글둥글하게 생겼고 풀체인지 모델이 나오기는 했지만 구형 모델이 훨씬 더 인기가 많습니다. 신차 가격만 하더라도 1000만원 후반에서 2000만원 초반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됐었는데 지금은 연식이 좀 오래되고 주행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시세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지금 이 차량만 하더라도 2016년에 4만 킬로 정도 탔죠. 그리고 1000만원 초반입니다. 근데 이 차량은 디젤이라서 그렇지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디젤보다는 살짝 더 가격이 붙는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원래 디젤 엔진들이 더 비싼 거 아니야? 디젤 엔진이 비싸죠. 비싼데 아무래도 지금 시대에는 디젤보다는 가솔린을 선호하는 시대가 돼버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보통 이제 신입생이나 신입사원한테 차를 사주게 될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수리 비용이 좀 적고 떨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적은 가솔린 모델들을 더 선호하는 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티볼리의 시세라고 하면은 옵션이 조금 많이 들어갔다 싶으면 한 1000만원 중반까지도 가고, 옵션이 조금 떨어지는 깡통 모델에 가까울수록 한 1000만원 초반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티볼리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장점, 일단 소형 SUV인데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 디자인 같은 경우에 무난무난하다. 요런 것들이 좀 특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디 컬러는 이런 하얀색도 선호하지만 딥블루 색상의 위쪽이 검은색이나 흰색으로 되어 있는 투톤 컬러를 제일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량들을 샀다가 나중에 되팔면은 훨씬 더 가성비 좋게 이 차량을 유지했다가 다시 판매하고 또 새로운 차량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수도 있는 차가 될 것 같아요. 요 바로 옆에 기아 스토닉 차량도 서 있어요. 스토닉은 아시다시피 단종이 됐죠. 기아에서 아주 유럽 시장이나 한국 시장에 소형 SUV를 출시하겠다 해놓고 나서 출시를 했지만 지금은 단종된 상태예요. 유럽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단종된 타니까 중고는 더 싸겠네? 단종된 차니까 싸겠다 싶었지만 비쌉니다. 지금 보시면 스토닉은 연식이 이제 티볼리보다 좀 더 높고 키로수도 좀 높기는 하지만 가격은 티볼리보다 비싸요. 스토닉은 의외로 중고차 시장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신차 가격만 하더라도 한 아반떼랑 비슷한 가격으로 형성이 됐었는데 중고차 시장에서는 가격이 거의 안 떨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토닉은 다른 애들에 비해서 뒤 공간이 조금 좁던데? 좁죠? 뒤쪽으로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스토닉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소형 SUV보다 더 작습니다. 제일 작은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뒤쪽에도 보면은 사실 2열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까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스토닉이나 이런 차량들의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요즘같이 1인 가구가 많아졌을 때 정말 어울리는 차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 명이 이용하기에 굉장히 적절하기도 하고 굉장히 작은 배기량의 엔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세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성비 있게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인기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가성비하면 경차 아니야? 가성비하면 경차가 맞긴 한데 부모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부모님 얘기가 갑자기 나오냐면 보통 이런 신입사원이나 신입생 이런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이런 소형 SUV들을 사겠어요? 절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차를 구하는 방법은 바로 부모님한테서 돈을 받아서 차를 구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모님이 이런 차들을 사준다고 봐야 돼요.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 내가 아들이나 딸에게 자동차를 사줄 때 경차를 사주기에는 살짝
살짝 거부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차는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더 큰 이런 소형 SUV들을 많이 사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스토닉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 부모님들이 원하는 포인트 두 가지에 모두 적합합니다. 일단 1000만원 초반대의 가격이 형성돼 있다는 점, 게다가 두 번째, 나중에 내 자식이 한 2년 내지 3년 정도 타다가 팔더라도 그렇게 크게 손해보지 않는 그런 자동차라서 많이들 추천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는 쉐보레 차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쉐보레 작년에 출시한 트랙스 크로스오버 차량이죠.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디자인도 보면은 약간 섹시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보통 이제 SUV라고 하지만 이 트랙스 크로스오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CUV라는 타입의 SUV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SUV만큼 전고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 바로 앞쪽에 있는 티볼리와 전고를 비교하면은 티볼리가 살짝 더 높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대신에 크로스오버라는 명칭에 맞게 뒤쪽이 좀 더 길게 나와 있습니다. 전장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길게 뽑아져 나온 것도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자동차나 전자기기나 가장 최신 연식으로 나올수록 옵션이라든지 새로운 기능들이 정말 많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이 크로스오버 차량도 주행 보조라든지 이런 시스템들 굉장히 많이 탑재되어 있고, 그리고 실내 공간에서도 트렁크 공간이나 이런 것들 차박을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넓게 나온 차량이에요. 이 차량 저희가 리뷰도 여기에 했었죠. 차바사 형님이랑 같이 타기도 했었고요. 이거 보시면 아주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 거의 신차에 가까워서 가격 비싼 거 아니야? 그게 단점 중에 하나예요.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정말 좋은 차량인데 나온 지 얼마 안 된 차량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차량도 보면은 알지만 2023년 작년에 나온 1년밖에 안 된 차량이고 주행거리도 한 6000km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제일 높습니다. 보통 중고차를 보러 올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예요? 가성비잖아요. 1000만원에서 1000만원 중반, 아니면 진짜 많이 쓰더라도 1000만원 후반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트랙스 차량은 연식이 짧고 주행거리도 짧다 보니까 가격이 비싼 게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에이, 신차 대비 감가는 많이 된 건가? 감가도 별로 안 됐어요. 이거 트레일블레이저 터보 RS 차량이거든요. 제일 높은 트림이에요. 제일 높은 트림. 근데 이 차량이 실제로 처음 뽑았을 때 한 2700 내지 2800 요 정도 주고 뽑거든요. 근데 그것 대비 한 10%에서 15% 정도? 요 정도밖에 감가가 안 된 거죠. 쉐보레 차 치곤 감가 방어가 진짜 잘 되는 차네. 그러니까 쉐보레 중에서 감가 방어가 제일 잘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 차량은 특이하게도 이런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소형 SUV에서 잘 찾아보기 힘든 옵션 중에 하나인데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어요. 전동 트렁크. 이게 보통 니로, 셀토스, 뭐 코나 이런 차량들에서 찾기 힘든 옵션이거든요. 이런 기능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조금 더 높아진 것 같죠. 그리고 요 뒤에 바로 보면은 트레일블레이저 차량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트레일블레이저. 트레일블레이저는 그래도 나온 지 조금 됐죠. 보통은 이제 급으로 따지잖아요. 급으로 따졌을 때 트랙스보다는 한 단계 더 높은 차량이 트레일블레이저입니다. 근데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트레일블레이저만큼 커져버렸어. 그래서 트레일블레이저가 약간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 이렇게 급을 안 나누고 위급에 있는 차량과 크기를 동일하게 해서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감가가 많이 됐겠네? 당연하죠. 일단 출시된 지도 꽤 기간이 됐고 3년에 6만 킬로 정도니까 한 1년에 2만 킬로 정도 적당히 탔는데 지금 가격은 1870만 원. 보통 트레일블레이저가 1000만 원 중반에서 1000만 원 후반 요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가격을 보여주고 있어요. 소형 SUV도 급이 되게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베뉴나 스토닉처럼 굉장히 작은 소형 SUV, 그리고 중간급에 해당하는 코나 SUV, 그리고 소형 SUV 중에서도 좀 큰 차량에 해당하는 뭐 트랙스나 트레일블레이저, 셀토스 이런 차량들로 분류가 좀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냐, 소형 SUV 중에서도 조금 더 큰 편에 속하는 차량들을 좀 가성비 있게 구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트레일블레이저로 가면 아주 좋을 거라는 거죠. 부모님들도 좋아하겠네. 쉐보레는 튼튼하잖아. 이게 부모님 세대로 올라가면 GM 대우 이렇게까지도 올라가 버려야 되는데, 제가 실제로 트레일블레이저나 트랙스 이런 쉐보레 차량들을 운전을 해봤을 때도 기본기가 되게 탄탄하다, 그리고 하체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트레일블레이저는 1000만 원 후반대에 형성돼 있어서 조금 비싸네. 부모님들한테 등골 브레이커 된다고 좀 더 싼 쉐보레 없어? 사실 신입생, 신입사원분들이 내가 갖고 싶은 차로 선호하는 차량들은 쉐보레 브랜드에 있을 것 같은데, 차를 사주는 입장인 이 부모님들이 보기에는 더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런 브랜드들 한번 보러 가시죠. 자,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 바로 현대기아입니다. 현대기아. 그 중에서도 기아 셀토스예요. 기아 셀토스는 사실 소형 SUV 왕좌에 앉아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많이 팔려요, 소형 SUV 중에서. 이 소형 SUV 왕좌에 앉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셀토스는 소형 SUV 중에서도 큰 크기를 자랑하고 있기도 하고 내부 공간도 굉장히 넓거든요. 게다가 가장 큰 특징, 디자인이 정말 예뻐요. 셀토스는 페이스리프트를 거치기는 했지만 구형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게 나와 있어서 지금도 이 구형 디자인들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예전에 조선의 마칸 뭐 이런 식으로 헛소리 하지 마. 아니 근데 셀토스는 진짜 주행 성능도 좋고 옵션도 빵빵하고 다 좋은데 이거 신차 너무 비싸던데. 중고도 비싼 거 아니야? 맞아요. 왜냐면 그럴만한 게 옵션이 진짜 너무 많이 들어갔거든. 셀토스를 신차로 뽑고 풀옵션을 구성하면 3천만 원 넘는 거 알아요? 그 정도로 비싼 차량이에요. 왜냐면 일단 4륜구동도 넣을 수가 있고요. 1.6 터보의 가장 시그니처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주행보조 들어가지, 실내 인테리어 옵션 들어가지,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비싸집니다. 그래서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모님들이 선택하기 좋은 브랜드는 맞지만 좋은 가격은 아니에요. 보통 시작하는 가격이 1,000만 원 후반입니다. 이것도 1,000만 원 후반에 들어오는 애들은 주행거리도 한 8만 킬로, 막 10만 킬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연식도 되게 오래된 애들이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한 3년에 6만 정도 보증기간 막 끝난 그런 차량들이 저렴하거든요. 그런 차량조차도 2천만 원 초반입니다. 2천만 원 초반.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그래도 뭐 현대기아에서 골라야 되지 않냐 싶지만 가격을 보고 다른 차로 넘어가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격을 보고 어느 차로 넘어가? 여기 옆에 있는 이런 차량들로 넘어가고는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브랜드 자체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기아 브랜드거든. 근데 니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인기가 많은 차량 중에 하나죠. 근데 하나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 개구리 디자인, 구형 차주분들도 다 만족스러운데 디자인 때문에 다시 고르라고 하면 다른 차를 고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성능 하나만큼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하이브리드답게 연비 어마어마하죠. 앞차 매연 냄새만 맡아도 간다는 말이 얘예요, 얘. 보통 저희 운전하는 분들이 막 밟고 그냥 시내 운전하고 고속도로 운전하고 해도 22km는 기본으로 나온다고 하고요. 공인 복합 연비가 19km가 넘는 애예요. 게다가 보통은 니로가 이제 연식이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가격이 1,000만 원 중반대까지 내려옵니다. 지금 보시면 48,000km밖에 안 탔어요. 이제 연식이 한 7년 정도 돼서 그렇지 주행거리는 조금 짧은 애들을 잘 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0만 원 중반에서 1,000만 원 후반 요 정도 사이에서는 이 니로 구형도 쉽게 구할 수가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대학생들이 타기에는 SUV도 아닌 것 같고 CUV 같은 너무 못생긴 디자인이야. 솔직히 이거 타고 가면은 인싸 되기는 사실 글렀지. 죄송해요. 이런 분들 죄송해요. 인싸, 근데 솔직히 맞잖아. 인싸 되기는 좀 그렇잖아. 인싸 되려면 셀토스 같은 거 타야지. 그치. 니로 타시는 분은 인싸는 아니고 약간 스마트하신 분들이지. 가성비를 중요시하고 스마트하신 그런 분들이. 그렇지. 그런 뭔가 학점을 되게 잘 받으실 것 같아. 약간 되게 그런 느낌이긴 하죠. 근데 우리 차 끌고 다니는 학생들은 스마트한 애들보다 좀 힙한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그렇지. 고등학교 내내 고생했으니까 그래. 대학교 신입생 들어가면 좀 놀아야지. 여자친구도 만나고 남자친구도 만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그래서 디자인 좀 이쁜 친구 없나? 디자인 좀 이쁜 친구 바로 옆에 있습니다. 디자인 좀 이쁜 친구 바로 XM3예요. XM3. XM3는 디자인 하나만큼은 기똥차잖아요.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르노 로장주 엠블럼을 달고 있죠. 로장주 엠블럼. 원래는 XM3가 태풍의 눈이라고 해서 르노 삼성 엠블럼을 달고 있는데 얘는 튜닝을 하신 것 같아요. 원래 이 엠블럼이 안 들어가는 모델인데 외제차잖아. 그쵸. 확실히 XM3는 외제차가 맞습니다. 국내 모델명은 XM3지만 프랑스나 유럽에서 판매되는 모델은 아르카나라는 이름으로 팔리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 이 차량 또 로장주 엠블럼을 해놓으니까 수입차 같은 느낌이 좀 뿜뿜하죠. 그래서 가격이 얘는 지금 이제 주행거리가 좀 높긴 하지만 보통 이제 3년 한 6만 킬로 정도 타면은 1,000만 원 중반에서 옵션 많이 들어간 애들은 1,000만 원 후반 요 정도까지 형성이 되더라고요. 한 요 정도 1,000만 원 중반 가격이면은 되게 괜찮다고 볼 수가 있죠. XM3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단 아까 우리가 트랙스 크로스오버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도 약간은 CUV에 해당하는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장이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디자인만 놓고 봤을 때는 얘가 SUV가 맞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후면부의 라인을 보여주고 있죠. 쿠페형 SUV잖아. 쿠페형 SUV. 그쵸. 그래서 XM3 처음 나왔을 때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정말 많았어요. 근데 부모님이 안 좋아하는 브랜드네. 왜냐면 르노 브랜드가 수리비
가성비가 좀 비싸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런 거에서 조금 아쉬울 수는 있긴 하겠다. 아빠가 안 된대. 딴 차 보여줘. 전주분이 좋아하시는 거? 내무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 없는 차. 내무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 없는 차. 그런 차 저기에 있어요. 저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쩐주분들이 내무부 장관의 승인 없이도 흔쾌히 허락해줄 만한 차, 바로 현대 브랜드 코나입니다. 코나면 사실 말 다 했지. 끝판왕 나왔다. 왜냐면 이 차 처음 공개될 때 누가 공개했는지 알아요? 이제는 회장님이 되신 정의선 회장님이 공개한 차가 바로 코나예요. 근데 이때 되게 힙했던 게 뭐냐면 정의선 회장님이 정장 같은 거 차려입고 나와서 발표한 게 아니라 청바지에 그냥 운동화 같은 거 신고 나와서 이렇게 발표한 차가 코나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디자인도 이쪽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거는 엄마도 좋아하는 디자인이야.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끌어도 될 만한 브랜드잖아요. 어머니가 가끔 장 보러 나갈 때 끌어도 되고, 아니면 자식이 통학을 할 때 사용해도 굉장히 무난무난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코나의 최고 장점이 있지. 20대 초반 여자들이 겁나 좋아해. 진짜로? 그럼 20대 초반의 여성분들이 좋아한다는 거는 뭔 뜻인지 알아? 연애하기가 쉬워진다? 그렇지. 남자분들도 좋아할 수밖에 없어. 이런 차를 끌어야 여성분들이 와서 차 귀엽다 하면서 말 한마디라도 더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차가 필요합니다. 너는 좀 차가 필요해 보인다. 차 같은 아이템을 사용해서 내 매력도를 올리는 것도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요. 어쨌든 이 코나 차량 좀 장점을 몇 가지 좀 꼽아보자면, 일단 소형 SUV 대비 실내 공간도 굉장히 잘 나왔다는 것도 장점 중에 하나지만, 연비가 진짜 괜찮더라고요. 이게 1.6L 그냥 자연흡기 엔진을 사용한 게 아니라 1.6L 터보 엔진을 사용하거든요. 신형 같은 경우에는 뭐 204마력이다 200마력이다 이렇게 하지만 구형 차량 같은 경우에는 다 180마력으로 동일하게 구성이 돼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체가 작고 무게가 가벼워서 180마력으로도 굉장히 잘 나가고, 연비도 15km 이상 정도는 무난하게 뽑아낼 수 있는 아주 가성비를 가진 녀석이에요. 근데 게다가 그 중요한 게 뭐냐, 셀토스보다 저렴합니다. 셀토스가 한 2천만 원 초반부터 시작했다는 거에 비하면 코나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내지 4년 정도 되고 한 5만 킬로 언저리 되면은 1,000만 원 중반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셀토스보다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지금 얘만 해도 1,700만 원대거든요. 앞에 아까 봤던 셀토스가 2,100만 원이었어요. 벌써부터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옵션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셀토스에 들어가는 옵션들이 대체로 코나에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셀토스 대비 확실히 작긴 작잖아. 작기는 하죠. 그게 단점이에요. 400만 원, 500만 원 차이 나는 게 거기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셀토스가 한 4,400mm 정도 되면은 코나는 한 4,200mm가 조금 넘는 전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렁크 공간이라든지 2열 공간에서 살짝 손해를 보는 게 있지만, 그래도 대학생들이 놀러 가봤자 뭐 가평 이런 데 놀러 갈 텐데, 아니 뭐 박스 같은 거나 실으면 됐지. 술 짝으로 그냥 실으면 되고. 아니야. 대학생들은 원래 한 차에 5명씩 타고 가. 이거 5명 못 타요? 가운데는 여성분이 가운데는 좀 좁게 가기는 하겠지만 4명 정도는 무난무난해서 2대2 커플 데이트 같은 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면 됐네. 역시 끝판왕이다. 그럼 됐지. 코나 이 정도면 됐잖아요. 네, 오늘 이렇게 저희 대학교 신입생 그리고 신입사원 이런 분들에게 정말 인기가 많은 소형 SUV 라인업들을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소형 SUV들을 한번 쭉 살펴보니까 정말 가성비 있고 다양한 라인업이 있다는 걸 오늘 다시 한번 깨달은 것 같네요. 지금 리본카에서 이런 소형 SUV들을 대상으로 뭐 타임딜이나 핫딜 이런 것들 진행되고 있으니까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 진행하고 있거든요. 3월에는 LG 스탠바이 미 고를 드리고 있어요. 이거 구독만 하시면 바로 응모하실 수 있으니까 요 고정 댓글란에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본카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